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시럽 한 스푼 넣은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달콤 쌉쌀한 정치 토론, 정치 분석하는 여의도 실업자들로 3부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자, 먼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주 행복한 계절의 여왕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군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입니다. 예, 미아나입니다. 네, 정말 좋은 봄날씨입니다. 네. 자, 먼저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 새 책 나오는 거 얘기 좀 해보시죠. 그 이분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결백을 호소한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자, 이 책이 보니까 막 이달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맞아가지고요. 진중권 전 교수가 근데 이거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책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김혜나 의원님. 네, 개인이 자서전을 내는 것에 무슨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시기라든가 또 지금 알려진 내용을 보면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이 무죄다, 예. 억울하다, 사실은 이렇게 재심 청구에 준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자서전으로 읽히지는 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시다면 그동안 재심 청구를 왜 안 하셨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본인은 정작 재심 청구를 안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그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유례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측근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그 무죄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도움을 받으셨던 게 아닌가. 예. 근데 그게 단순히 본인이 그냥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발로였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정치적 의구심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복권을 해주시는 것이 남아있는데 예. 그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좀 전초전인지 그렇다면 저는 이게 결국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뇌물 총 9억 원 중에 3억 원은 전원합의체 전원이 유죄 선고한 사건이고 나머지 6억 원도 8명의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명백한 저는 뇌물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했을 때 네.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그런 자서전 발간 시기와 내용 같습니다. 예, 시점성을 봤을 때 사면을 사실은 염두에 둔 그런 책 발간이다, 의구심이 드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책 보니까 아직 그 책 머리말 정도는 좀 공개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난 결백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한전 총리께서 이 책 지금 네. 나온 시점이라든지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책의 내용과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예. 존엄한 한 개인으로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본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책을 집필하고 발간할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면을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다 내지는 이런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언론에서 했던데, 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 그것에 반대한다라거나 이런 취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검사들의 증언 사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위 모해 위증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이 어떤 그 혐의를 완전히 조작 내지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재소자들 관련자들의 증언을
가서 그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연습까지 시키고 뭐 이러한 어떤 수사의 잘못된 관행,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라고 한 것이지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김연아 예. 의원님 좀 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역시 그 어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불법 탈법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감찰하고 그것이 나타나면 의법 조치하는 것이지 다른 본질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요구는 사실 여권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야권 쪽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도 같이 얘기를 해왔죠. 자, 일단 이 두 사안이 이제 같이 나오는 이유 뭐로 보면 될까요? 박수현 위원장님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사면이나 복권 문제를 저희가 민주당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다만 이제 야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뭐 사면이라는 그런 여야 균형을 맞춰서 하니까 뭐 그렇게 그런 측면을 자꾸 거론하고 언론이 거론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전적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권한일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전부 그 위원회의 절차와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이런 법적 절차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이런 복권 이런 문제를 뭐 균형을 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포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그림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연아 의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 박수현 전 의원님 말씀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상에서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 번복 이것으로 인한 검찰들의 무리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글쎄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안심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미애 장관께서 처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재조사시켰을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감독실로 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에 탄압받는 한 총리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것을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공수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신 게 아니라면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억울하셔도 이게 지금 재심 청구를 해서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은 여권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사면을 통한 복권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여권에서 한명숙 총리 구하기라고 하는 좀 별명을 얻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그런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4월 중순에 먼저 윤호중 의원이 이제 새 사령탑으로 이제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자 국민의힘은 이제 한 2주 후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선출됐습니다. 근데 자 대통령께서 제안한 오찬 거절했다는데 밥만 먹고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거 박수현 위원장님 오찬 거절한 거 이해하십니까?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설사 예를 들어서 오찬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밥만 먹고 끝난 행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비판을 하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학생이 학교를 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공부를 잘 못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비평하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그 어떤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만나는 것은 정치를 해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무엇인가 접점이 나오고 국민이 바라시는 하나 작은 결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아마 김기현 그 신임 원내대표님께서 법사위원장은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건데 그걸 돌려달라는 것이다. 네. 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강한 뭐 메시지를 낸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아마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지금 스스로 만들어서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잘하신 겁니까? 네.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예. 그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청와대에 초청이 있으셨는데 예. 의제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밥치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밥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밥을 먹고 사진 찍어서 한 장 찍어서 국민들에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풀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고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바뀌려면 이런 밥 먹고 사진 한 장 찍는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한편 더 조금 더 증진시키고 당장에 우리가 닥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손에 잡히는 뭔가 결과물이 있는 그런 여야 협치 또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당대표와의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야당이 줄기차게 의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제를 제시하지 않고 의제 없이 그냥 밥만 먹자고 하시는 저는 청와대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뭐 야당과 진짜 협치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의제를 갖고 초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의제 먼저 설정하고 초청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국민의힘 쪽 지도부 좀 구성하는 거 보면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제 영남 출신이시니까 아무래도 자,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권 경쟁 이 판도 보면은 아무래도 수도권 쪽 아니면 다른 지역의 어떤 의원이 이제 될 거다,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내부에서 예. 뭔가 좀 영남 쪽으로 힘이 몰리는 것보다는 균형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뭐 저희가 전당대회 날짜도 잡히지 않았고요. 또 예. 구체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뛰겠다라고 선언한 분도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후보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출신과 관계없이 당에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또 마지막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조금 더 영남권을 벗어난 수도권과 이쪽에서 좀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김연아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 좀 있습니까? 누가 돼야 된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직 당대표 후보가 다 가셔야된 게 아니라서요. 예. 네. 근데 저는 아까 뭐 밥치를 벗어나자는 말씀 좀 드렸는데 예. 우리가 조금 과거의 정치 모습보다는 미래로 가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온다면 저는 적극 응원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김기현 의원 원내대표 된 거 뭐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잘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저 충청권 출신 정치인이라서 예.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도 좌절이 됐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도전도 좌절이 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번 양당 결과를 다 보면 박완주 의원이나 김태흠 의원이나 양당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당했다 이렇게 예.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얻은 득표를 보면. 네네. 그리고 김연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하는 게 양당 다 어쨌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되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 이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그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뭐 당권이든 누구 원내 대표건 이렇게 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는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땠는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그 선출되지도 않았고 아직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단해서 미리 그 예상하고 비판적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국 정치의 공통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서 이런 어떤 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기존의 색깔을 그 변화를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근데 주로 초소년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연아 의원님, 예, 네네. 예, 이런 초소년들의 어떤 목소리 앞으로 좀 많이 좀 힘이 좀 실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초선의 경험을 갖고 네네. 있지만 네, 초선 의원들이 이제 처음에는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선 목소리를 내다가 예, 점차 이제 그 목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라는 분기점에 설 수 있는 또 그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또 경험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후퇴보다는 앞으로의 전진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계속 연거푸졌던 선거에서 좀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자신감도 어느 정도 얻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들이 우리를 왜 지지했는지에 대한 어떤 지난 선거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는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초선들이 계속 용기를 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아마 그것이 국민의힘을 발전시키고 미래로 나가게 하는 추진 원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민주당 쪽은 박수현 위원장님, 이제 네. 초선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좀 기가 좀 죽은 거 아닙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선 예. 목소리를 낸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의 반성이 없다, 또 반성의 질서가 없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시는데 예. 좀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새 지도부를 선출했지 않습니까? 이 예. 지도부가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당 내외의 목소리들을 정리해서 이제 국민께 저희들이 이런 점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질서 있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지금 이제 사회자께 질문하신 내용이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예. 뭐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의견을 철회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신데요. 예, 예.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저도 문자 폭탄을 한 3번 정도 받아본 사람이지만요. 예. 문자 폭탄의 내용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집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안을 제출할 때마다 어떤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사안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폭탄을 보내는 분들을 친문 강성 지지층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 법안의 내용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됐든 보낼 때 정말 도를 넘는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언어의 동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정말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 이것은 뭐 민주당의 당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위 어떤 기사에 달리는 SNS 댓글을 보더라도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문화들이 잘못된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하여튼 민주당에서 그 도를 넘는 이런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 이런 정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어제 전당대회에서요. 그 5선 송영길 의원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선출되셨는데 이제 근데 이분이 언론에서는 이제 보통 뭐 비주류다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건 박수현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봐야겠는데. 네. 예. 민주당 지도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친문, 비문, 주류, 비주류 이런 것이 예. 없는 정당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으로 분가해서 나가신 분들이 사실 비주류였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 그런 어떤 주류가 남은 그런 정당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친문 비문으로 갈라치기하는 언론의 분석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제 근거로 말씀드리지만 또 예. 한편으로는 네. 저희 당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역동적인 정당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송영길 신임 대표를 보니까 그 친문, 비주류 범친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언론이 보통, 하면서 예. 강성 그렇게 하죠. 친문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네. 도로 친문당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아침 기사에 보니까 했던데 이것은 분석을 위한 예. 분리를 위한 분석이지 예, 예. 합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에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살려내고 듣되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친문, 비문, 주류, 비주류가 아니라 모두 다 올 친국민 편의 목소리를 듣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 대선에 승리할 길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저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래 하시 보면은 이제 일단 그렇게 하면 일단 기사를 쓰기가 좀 쉽고요. 제목을 잡기가 그러니까요. 쉽고.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은 판세를 전달하는데도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쓰는 충분히 것 같은데. 언론의 그런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본질은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네. 야당에서 이제 송영길 오선 의원께 선출되셨는데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네요, 보니까요. 야당에서는 개인적인 의견 예. 어떠십니까? 뭐 송영길 전 의원님의 뭐 개인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요. 예. 지금 여당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고 또 지지율도 뭐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만도 어렵고요. 그렇다라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에도 또 내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혼란의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박수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뭐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친국민이라면 저는 송영길 의원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민주당만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말 위하신다라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읽으셔서 대통령의 정책이 또는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과감히 수정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친국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제안은 아니라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하고자 한 것이라서 또는 공약이라고 해서 이걸 일관되게 계속 고집해서 나간다면 저는 당과 청와대가 다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감한 정책 전환, 정책 수정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당과의 협치입니다. 물론 지금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회를 운영해 온 결과가 저는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과반을 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저는 선진화되고 미래로 가는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송영길 위원장님이 어떤 그동안 3년 동안 국회 안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저는 야당에게 있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이었고 또 뭐 상임위 위원장님으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송영길 당대표님의 어떤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원하고요. 정말 야당과의 협치 한번 이루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과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여의도 실업자들 정치 분석, 전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요즘은 이분이 그 독설 대변인 아닌가요?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누구냐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인데 그 최근에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한 거 두고 탈북민들을 쓰레기라고도 좀 표현했는데 이번 살포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게 도발할 것 같습니까? 이거 박수인 위원장님?
아마 이제 김여정 그 노동당 부부장이죠. 예. 부부장이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논평이나 담화를 낼 때마다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막말에 가까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예.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 분석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서 좀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예. 우선 그 대체로 이제 그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한 80% 정도는 남쪽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부라도 북한 지역에 이제 살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그거를 받아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형식은 남측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보면 이것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쉽게 해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간략하게 보도가 됐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는 노동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었어. 이것은 일반 인민에게 알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삐라들, 전단들에 대해서 그 손대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남쪽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올해 3월 30일부터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담긴 남북관계 개선법이 이제 시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예. 시행 이후에 첫 사례거든요. 이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상 이제 마지막으로 김연아 의원님 말씀 듣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김연아 의원님. 예. 저는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은 사실상 처음부터 잘못된 법 제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에서는 이것이 불편하겠죠. 그러나 최근에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과 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과 관계된 외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는 사실은 어느 나라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북한을 자꾸만 대화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계속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작을 좀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방향 정책에 대북 제재 완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심술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콤 쌉쌀한 정치 토론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